자, 오늘은 자 명사는 문장에서 뭐로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쓰이죠. 가운데 동사가 있겠고. 자, 이 명사는 문장에서 주, 목, 보어로 쓰이는데 주어 뒤에 이렇게 수식어 몇 개 올 수 있다? 6개 올 수 있죠. 6개. 뭐 있노?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전명, 또 부정사, 반대, 이렇게 좀 붙죠. 이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명사 수식어죠.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도 명사가 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명사가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식어 똑같이 붙을 수 있겠죠. 그죠? 목적어나 보어 뒤에도 수식어 똑같이 붙을 수 있다. 근데 이 수식어는 하나만 붙는 게 아니고 또 뭐가 붙을 수 있노? 여러 개가 붙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전명이라는 수식어가 왔어. 요 중에 전명이 왔어. 이러왔으면 요 명사를 또 수식하는 말이 또 6개 붙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수식어가 여러 개가 붙다 보면 이렇게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어도 마찬가지였죠. 자, 가보자. 자, 주어는 여기까지 되죠. 네. 주어 뒤에 관계사 수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르네상스 예술가들이죠. 르네상스는 문화 대변혁기였죠. 그 이전과 이후가 정치, 문화, 사회가 다 바뀐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의 이미지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이 되겠지. 그전은 아무, 그 이후로는 이제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공격이다. 자, 창의적인 천재의 생각을 진척시켰다. 진척이니까 그냥 발전 이렇게 할게. 창의적인 천재라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다빈치 같은 거 맞나? 작업실을 운영했다. 이게 목적어죠. 작업실이 목적어인데 수식어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요거는 이런 모양 갖고 있죠. 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드 요 PP죠. 요 PP는 뭘 꾸미노? PP는 워크샵을 꾸미고 관계 대명사는 어시스턴트를 꾸미는 이런 모양입니다. 요게 명사가 목적어겠죠. 목적어 뒤에 수식어가 이렇게 타고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 안에도 PP가 있어가지고 또 레이버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작업실을 운영했느냐 하면 스태프가 원래는 직원이란 말인데 이게 과거분사로 의미가 뭐냐 하면 직원으로 일하다 이렇게 여러분 적어봤죠. 직원으로 일하다. 그래서 예술가 보조원이 예술 보조원에 의해 작업이 되는 작업실. 그 작업실 안에는 그 예술가의 보조원들이 작업을 하는 거야. 어떤 보조원이냐니까 carry out 이 뭐고 수행하다죠. 대부분의 노동을 수행한 보조원이라는 얘기고 어떤 노동이냐 하면 turn A into B죠. A를 B로 바꾸다. 대가의 작품을 대가의 디자인을 요거는 작품이 되기 전이다. 어떤 설계, 그림 이런 거 있잖아. 이 디자인을 예술 작품으로 바꾸는 일과 관련된 대부분의 노동을 수행한 예술 보조원이 일하는 작업실을 운영했다. 네.
한번 내볼까? 창의적 천재라는 생각을 발전시킨 이 르네상스 일명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운영했다는 얘기야. 예술 보조원들이 일하는 어떤 대부분의 노동을 수행한 보조원들, 뭐와 관련된 A를 B로 바꾸는 일과 관련된 노동이야.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일명 창의적 천재라는 생각을 발전시킨 르네상스 예술가지만 실제 창의적인 일은 누가 했다? 실제 직원이었다. 오늘날의 공장처럼 이렇게 찍어내는 뉘앙스란 말이지. 뉘앙스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인 거지, 부정. 그러면 대가가 있으면 대가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단 말이고 설계안을 던져주고 야 누구 만들어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지?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다. 이해되겠죠? 네. 그 다음 보자. 요런 모양이었고 지금 요거는 과거분사 요 명사를 꾸미는 관계사 요 명사를 꾸미는 과거분사 요게 6인방 중에 하나가 계속 길어지는 그런 모양이었고 그 다음 보자. 자, 이거는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다. 이 명사가 목적을 하면 수식어 두 개가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목적어를 꾸미는 모양. 요게 아니고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에 또 있다라고 할 거. 그러면 이렇게 타고 가는지 아니면 동시 수식인지는 뭘 해봐야 된다? 해석으로 차별을 가려내야 된다. 해석으로.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 이거 아니고 이거구나. 이렇게 봐봐. 연구가들은 증거를 발견했다. 이게 목적어네. 그러면 이게 요렇게 되거든. 네, 요 두 개가 요런 모양이 아니라 요게 요런 모양이다. 자, last가 지속하다 그죠? 오래 지속하는 피해의 증거. 요까지는 모르겠지. 그 피해가 오래 간단 말이야. indicating that 나타내는 현재 분사죠. 요게 데미지를 꾸미면 요런 모양인데 데미지가 아니라 증거를 꾸미면 요런 모양이다. 뭐를? 정신적 트라우마라고 정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가 물리적으로 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피해 이렇게 말이 돼. 안 돼. 가리키는 피해 안 되지. 가리키는 증거 어때? 말이 되지.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되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걸 해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고 어떤 의미죠? 왜 우리가 그 자동차 사고 쾅 해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서 탁 죽는 거를 봤어. 그러면 그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거 아니야. 잠도 못 자고. 그지? 그게 물리적으로 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딱 검사해봤더니 수치화되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차이가 있더라라는 얘기지. 물리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수치 데이터와 객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또 증거라고 하는 게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객관적인 사실로 판명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겠지. 바뀌지 않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다시 보자. 오래 지속되는 그런 피해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물리적으로 뇌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하는 그런 증거를 발견했대라고 객관적인 사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시들시들하다가 죽잖아. 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자. 자, 그래서 요부터는 이제 두 가지 모양 중에 뭔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목적어 크루얼티를 잡고 수식어가 요렇게 두 개 붙어 있는데 지금은 요게 요렇게 타고 가는 모양이 되거든요. 목적어는 전체, 수식어까지 전체죠. 자, 1960년대 이후로 Animal Rights Group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동물 권익 보호자들. 동물 권익하면 대표적으로 애완동물 같은 거 있죠. 집에서 키우면 이제 동물을 때리면 신고 들어가잖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동물 권익 단체들은 시도해 왔다. 메이크 사익이지. 사람들에게 어떤 잔인성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해 왔다.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잔인성이 되겠고, 동물에게 가하는 잔인성, 맞지? 어떤 동물인데, 실험실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에게 가해지는 잔인성을 인식시키도록. 보통 그 실험실 연구에 사용되는 건 뭐 있나? 대표적으로 흰쥐가 있다, 맞지? 흰쥐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약물 반응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그래요. 항암 이런 거가 개발되는 게 대부분 흰쥐에게 먼저 시험을 하죠. 암세포를 키우고 그거를 이렇게 탁 넣어보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인지나 이런 것들, 인지나 사회성 협동 이런 거는 뭐로 연구하게? 원성.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잘하노? 유인원 가지고 연습합니다. 빨리 줘. 처음. 뒤에 가서 던져. 그거 주고 가. 자, 저 뒤로 가. 어제 뭐 했노? 어제 게임하고 왔습니다. 아, 저 정직한 놈 저렇게. 오케이, 앞으로 조금만 땡기고. 이제 요게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동물의 권익 단체들이 이제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죠? 요거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다, 그죠? 인간의 어떤 장수를 보장하기 위한 약물 개발. 그럼 인간은 죽어도 되나?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럼 동물 권익 단체들은 그럼 동물은 뭐 그렇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그죠? 조금 아직까지는 논란의 문제점이 됩니다. 네. 이런 관계 아시겠죠? 해보면 된다, 그죠? 실험실 연구로 사용되는 동물, 맞죠? 사용되는 잔인성, 이거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이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많은 여러분의 이메일은 요래 끊어줬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수식어 첫 번째 관대 가고 있고, 관대가 이렇게 관대가 병렬 타고 있다, 그죠? 이렇게 관대가 병렬 타고 있는데, 요렇게 긴 괄호 안에 여기에 또 살픈 관계사가 또 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렇게 공통 수식이 되겠죠. 네. 자, 많은 여러분의 이메일은 완전히 낯선 이로부터 온다. 우리 그 이메일 한번 보면 엄청 많이 있지, 그지? 어떤 너를 잘 모르는, 그리고 너를 잘 모르고 하면 되겠네, 그죠? 단지 너에게 어떤 걸 팔길 바라는 낯선 이.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something 뒤에 또 주동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겠지. 너가 그렇게 바라지 않는, 아마 그렇게 바라지 않는 뭔가를 너에게 팔길 바라는, 너를 모르는 그런 낯선 사람으로부터 온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 뭐 아주 정보로 넘쳐나지만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떻게 선별적인 정보를 이렇게 취한다,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네. 선별적인 정보를 취하고 기억한다. 자, 그 다음 보자. 109번. 고대 로마. 여러분, 고대 나오면 뭐라 생각을 해놓으세요 시작. 시대대조. 그죠? 시대대조. 적어보세요. 대조인데, 시대대조. 그러면 과거가 메인 아이디어겠나, 현재가 메인 아이디어겠나? 현재의 모습,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하지 않아. 발전됐어.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은 과거보다는 지금 계속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이지. 그러니까 이 시대 대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시대 대조에서도 시대 대조가 아니면 과정이 될 수 있거든. 과정, 발전 과정, 역사 이렇게 오리진 이렇게 것으로 갈 수도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과거 모습 나오면 또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읽어주면 돼. 봐봐. 고대 로마에서 주어 뒤에 주어 뒤에 일단 이거 PP가 왔네요. PP가 왔고 요거는 컴마 삽입까지 들어왔네요. 이렇게 바로 쳐드릴게요. 이게 동사가 되겠죠. 자, 예, 주어 동사 사이에 컴마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 크게 빨리 읽지 않아도 스킵해도 되겠다. 스킵 요소. 스킵이라고 한번 적어주시고. 그럼 보자. 단거리에 보내진 메시지. 단거리니까 아마 옛날 기준으로 하면 한 1, 2km 이내. 단거리로 보내진 그런 메시지 있잖아. 그것들은 바로 동사 적어볼게. 이 납판 위에, 납 알지? 납판. 그 철판보다 조금 더 그거 하기 쉬운 게 납판이야. 납판 위에 철필로 쓰여졌다. 그 철필이니까 우리가 목 같은 거 있지? 목 같은 거 이렇게 긁어서 썼다는 얘기다. 뭐 하는 접힐 수 있는 책처럼 함께 접혔던 그런 납판 위에 쓰였다. 삽입해볼까? 그죠? 빠른 응답이 예상되었던, 빠른 응답, 빠른 대답이 예상되었던 그런 짧은 거리로 보내진 메시지들이. 그럼 두 가지 모습이고, 이렇게 예전에는 메시지가 보내졌는데, 이렇게 보내졌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비둘기도 매달기도 했고, 지금은 기차, 그 다음 뭐야, 지금 인터넷,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오늘은 달라.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네. 요거는 요렇게 되겠다. 그죠? 요렇게 되겠죠. 네, 타고 가는 모습. 요 위에는 공통수식. 네, 요렇게 좀 자꾸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선생님이 요 앞에 do나 while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라 카더노? 뭐라도노? 뭐라도노? 양보. 양보가 나오면 지우야 어떻게 해라도노? 양보의 절을 뭐하고? 생략하고 주절을 뭐로 만들어라? 주절을 뭐라 하는 거? 주제문으로 하면 된다고 했잖아. 한번 더 적어놔. 주절이 주제문. 문장 전체 주제문. 지영 알겠나? 예. 이 감기 있는 거 아닌가 또? 아닙니다. 통화 많이 들었습니다. 주절이 무슨 문? 주제문. 이 패턴 제발 이제 인지합시다. while이 요 앞에 나오면 반면에 그 다음 비록 뭐뭐 이지만 똑같은 거라고 했죠.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아시죠? 양보. while 또 뭐 있노? whereas 있잖아. 그죠? whereas 요거지. 전부 역접입니다. 역접 아시겠죠? 그러면 얻는 게 주제문이고 요게 전체 주제문이 된다. 위아래 글이 나오더라도 요게 전체 주제문 이렇게 자꾸 잡아주시면 돼요. 꼭 그렇지는 않겠죠. 꼭 그렇진 않지만 한 90% 정도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다. 자 봐봐. 점점 많은 긍정적인 실천 사례들이 있지만 맞나? 긍정적인 실천 사례들이 있지만 rely on 의존하는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가 뭐냐? 낯설지? 그 추상적인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콤마 동격으로 해놨다. 바이오 에너지가 뭔데? 하니까 광합성하는 유기체에서 얻는 에너지. 광합성하는 유기체가 뭐야? 식물, 나무잖아. 걔들이 광합성을 하지. 바다의 미생물도 광합성을 한다 그러네. 이 에너지는 원자 에너지보다 훨씬 좋지. 왜? 원자 에너지는 에너지가 엄청 많이 생산하지만 그 폐기물하고 위험이 따르잖아. 근데 광합성은 진짜 무해하다 이 말이지. 엄청난 에너지를 받지만 해가 1도 없는 거.
그럼 만약에 인간이 이 과합성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면 거의 태양을 얻는 것 같거든. 그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 뭐는 맞는데 개념은 있는데 아직 멀었다. 와일 때문에 아직 멀었다. 이렇게 꺾일 거야. 과합성하는 유기체로부터 얻은 에너지인 바이오 에너지에 의존하는 그런 긍정적인 실천 사례들이 있지만 뒤에는 뭐 나오고 있어? 생각해 뭐 나오고 있어? 뭐 할 수 있는? to larger, 더 큰 규모로 데려가질 수 있는. 이게 지금 요게 얘들아 요게 좀 어렵다. 컬러 바꿔볼게. 요 대절이 뭐 선행사가 뭐겠노? 이 관계대명사 대절의 선행사가 뭐겠노? 더 큰 규모로 가져가 줄 수 있는 오그니즘.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아니고 뭐야? 요거 바로 하면은 바이오 에너지도 아니다. 바이오 수 있는 practice, 긍정적인 실천 사례들이야. 긍정적인 실천이야. 자, 다시 보자. 더 큰 규모로 가져가질 수 있는 유기체 아니고 가져가질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 아니고 긍정적인 실천이야. 실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능성을 봤잖아. 해석으로 요렇게 했더니 요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규모가 지금 요 정도 하고 있으면 요 정도가 이제 해보니까 어느 정도 돼. 그 다음에 요렇게 더 큰 규모로, 그죠? 나라, 전 지구까지 커질 수 있는 그런 실천 사례들이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하드리 해가 역적 거론한다. 그자? 준부정이다. 그자? 준부정 하나 적어놔라. 준부정. 준부정 뭐 있습니까? 하드리 같은 거 뭐 있노? seldom, 또 scarcely, 또 rarely, 또 barely, 또 little 이런 거 있잖아. 이 준부정어 이런 거 놓치기 쉽다. 놓치면 안 돼. 우리는 거의 시작하지 못했다. 여기서 여러분 거의란 말이 크게 필요하나? 필요 없다. 그냥 않다라는 부정어만 살리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시작하지 못했다. 선생님 거의 필요 없잖아. 바빠 죽겠네. 뭔 거의 하는. 그냥 우리는 시작하지 못했다. 우리는 시작하지 못했다. 나수로 보면 된단 말이야. 뭐 지속 가능하고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 기반 이코노미 경제.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 기반 경제를 짓는 걸 시작하지 못했다. 아직은 아니다 이거지. not yet. 자,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가 뭐라고? 시작. 우리는 아직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반 경제를 건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메인 아이디어다. 대놓고 시 마시고 that 한번 해석으로 잘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안 읽는다 얘들아. 읽지마. 스킵 요소야. 자, not all 무슨 부정? 부분 부정 적어놓고 하나. 부분 부정. 자, 모든 흥미있는 발견들이 부분 부정으로 우리가 인건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죠? 남자 이름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러잖아. 모든 흥미있는 발견들이 분명한 적용을 가진 건 아니다. 무슨 말이고? 아주 흥미있는 발견들이 다 적용이 된 건 아니다는 얘기지. 놀라운 발견이 10개 있는데 그 중에 적용해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볼 수 있는 건 몇 개 없다는 얘기다. 그죠? which is why 요거는 거는 so로 해석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 This is why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so 이렇게 해석한다. 이것이 한 이유다 이러지 말고 그냥 so 그래서 넘어가세요. 그래서는 앞에 원인 뒤가 결과가 되겠죠. 원인 결과. 이게 좀 빨리 읽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많은 혁신들이 있다. 어떤 혁신들이 있느냐? 제품으로 연결된 많은 혁신. 어떤 language들, 요게 유보되다라는 거죠. 유보되다라는 건 미루어지는 거지. 적용이 자꾸 미루어지는 거야. 놀라운 발견했지만 요게 실생활 적용으로 유보되는 거. 어디? 수년간 laboratory, labs, 실험실, 연구실이거든. 수년간 연구실에서 유보되어진 요거는 선생님 여기 약간 그 뒤에 전미를 좀 붙여볼게. 유보되다가 봐봐. 수년간 연구실에서 유보되다가 비로소 제품으로 연결된 그런 혁신들이 많은 이유야. 그래서 많이 있어. 그래 되는 거지. 그래서 읽어보면 데스의 선행사는 요거 맡고 있다 이거. 위치의 선행사는 요랬나요? 요랬나요? 그냥 프로덕트가 아니라 요 내용 전체를 위치의 선행사로 받은 거예요. 잘 봐봐. 요게 그냥 프로덕트만 받으면 수년간 실험실에서 유보된 제품에 연결된 많은 혁신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요 위치가 요 내용 전체를 받으면 수년간 실험실에서 유보되다가 비로소 제품으로 매치된 혁신들이 많은 이유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다르다. 다시 한번 보자. 많은 흥미있는 발견들이 분명한 적용을 가진 건 아니야. 모든 발견이 적용이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많은 혁신들이 있는데 어떤 혁신들이야? 수년간 여기에서 유보되다가 비로소 제품으로 연결된, 매치된 그런 혁신들이 있어. 아, 목이 가리고 해요. 그거 에디슨이 전구 맞나? 예. 에디슨이 발명한 게 직류였거든. 지우야. 이거 써야 되겠네. 그 다음에 교류를 발견한 게 누군가라? 교류. 우리랑 교류를 발견한 게 저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저 미국 회사인데 저거 테슬라. 좋아. 테슬라거든. 그러면 처음에는 막 직류가 좋다고 했는데 직류가 먼 거리를 보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어. 아니 에디슨이 막 비웃었지. 야 교류 그거 안 된다 이랬는데 결국은 바뀌었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테슬라가 교류 발견한 거는 아주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거든. 그게 테슬라가 외계인이라는 썰도 있고 찾아보세요. 테슬라. 그래 테슬라가 진무자동차 생.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죠. 그 다음 보자. 영웅의 한 특성, 트레이트 특성이고 영웅의 특성. 요거는 요래 되겠지. 네. 여기까지 주어가 되겠고. 진정 훌륭한 영웅의 하나의 특성. 우리 그 몇 년 전에 일본에 유학 갔다가 일본인 구하고 자기가 뛰들어가지고 기차에 치여 죽은 사람 이잖아. 그 대학생은 일본인들이 아주 깊은 감동을 줬잖아. 그치? 이 히어로지, 히어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적대시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죠. 왜 죽었나 몰라. 자, 어쨌든. 자, 비욘드, 요 비욘드 요거 모든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는 요거 선행사 뭘까요? that 이하가 불완전하니까 이거는 관계 대명사라고 우리가 보는데 선행사는 뭐다? 찾아봐봐. 모든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뭘까? 영웅일까? 특성일까? 특성이네. 이런 게 조금 해석이 깔끔하려면 좀 어렵다. 그치? 표시나라. 그럼 봐봐. 모든 문화적 경계니까 모든 넘어서는 거니까 초월하는 거니까 모든 문화에서 적용되는 그런 진정 훌륭한 영웅의 하나의 특성, 그지? 특성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 For the good of는 뭐뭐를 위해라고 했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요의 개발은 어떤 글이 되겠노? 영웅의 보편적인 특성, 일반 되겠지. 영웅의 보편적인 특성은 뭐다? 이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1번 요의 개발은 어떻게 요약하면 되겠노? 모든 흥미있는 발명품들이 뭐인 건 아니다? 적용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괜찮나? 네. 자, 그 다음 보자. 자, 주어 다음에 관계사, 요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관계사가 되겠지. 경찰 듣기 좀 어렵다. 해보자. spend는 시간, 요렇게 작은 거로 한번 쳐볼게요. spend 시간 ing 뭐야? 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하죠. 네. 그러면 말을 knows dolphin이니까 큰 돌고래죠. 큰 돌고래 행동을 관찰하면서 수천 시간을 보낸 그런 연구자들이 되겠죠. 시간 많이도 보내는 거예요. 그죠? 좀 보기 힘들거나 하겠죠. 얘들은 발견했다. 동사, 목적어 대절이죠. 뭘 발견했노? 이 전체가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또 길어진 이유가 있다. 그죠? 요 안에 관계대명사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자, 보자. 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찾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매일이니까 수컷이죠. 그럼 큰 돌고래의 이 수컷들은 요게 큰 돌고래라고 생각해봐. 좀 뭔가 가시화됐죠, 그죠? 큰 돌고래의 이 메일입니다. 이 수컷들이 사회적 동맹을 형성한다는 거야. 뭐 서로 that 이하가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거 여기 관계대명사절 맞지? 근데 이 선행사는 뭐겠노? 봐봐. Far more sophisticated than any alliance 했거든. 어떤 동맹보다 훨씬 더 정교한 이렇게 쓰게 되거든. 선행사 뭐야? 선행사 뭘까요? 네, 이겁니다. 요게 선행사입니다. 이게 with one another 요거 부사부니까 요거 괄호 쳐서 없앨 수 있죠. 없애면 social alliance가 선행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위치는 바로 앞에 오거든. 요 절은 요렇게 선행사. 요거는 부사부가 되겠습니다. 요런 게 좀 어렵다 했지. 선행사가 another 아니다 했지. 한번 해석해보자. 자, 어떤 동맹보다 훨씬 더 정교한 그런 사회적 동맹을 형성하더라 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뭐다? 요 파란 게 큰 돌고래고 얘들이 포위했지. 요 안에 뭐가 들었노? 물고기들이 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뭐 얼마 요게 탁 먹으러 들어가잖아. 그러면 요 자리 빈자리를 누가 채워준다? 양쪽의 놈들이 가드를 탁 쳐주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가지고 얘들이 두 마리 이상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씩 갔다가 먹고 나오는 거지. 사회적 동맹인 것이지. 자, apart from은 적어볼래? aside from, except 이렇게 적어봐. 뭐 이외에 라고 해석한다. 자, 필기 좀 깔끔하게 넣어라. 그러면 human being은 그냥 인간이야. 우리 인간을 집합적으로 부를 때는 human being 이렇게 써. 그지? 원래 being 자체만 있으면 존재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면 인간 이외의 동물에서 보여지는 어떤 동맹보다 훨씬 더 정교한 그런 사회적 동맹을 서로 간에 결성한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연구 실험 조사 같은 경우는 쌤이 뭐를 빨리 봐라 그랬지? 무슨 절? 실험 연구 조사에서는 무슨 절을 빨리 공략해야 되노? 대절, 대절. 대절을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앞에 내용은 필요 없다, 이가. 맞지? 발견했다, 보여준다니까 요 대절, 요게 중요한 거지. 그럼 빨리 대절을 보시면 됩니다. 대절.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적어두세요. 실연조. 실연조가 뭡니까? 시작. 실험, 연구, 조사라는 단어가 보인다. 실험, experiment, 연구, study, 조사, search 이런 단어가 보인다. 그러면 무슨 절로 빨리 가라? 대절, 그렇죠. 대절을 빨리 가라. 왜? 대절이 결과잖아. 대절이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 그렇게 보면 앞에 내용이 필요합니까? 뭐 얘들을 얼마큼 관찰했는지 우리가 알 바 없다, 맞지? 그 결과가 뭔데? 시작. 수컷이 이런 사회적 동맹을 형성한다. 이건 머리만 나오면 되겠지, 그지?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것 중이니까 인간이 넘버 원, 넘버 투가 누구야? 고래라는 얘기야. 고래. 네. 자, 그러면 이게 인간과의 그런 어떤 사회성적인 면에서는 비유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114번 볼게요. 자, 상담자의 내담자, 의뢰인이라고 해요. 상담자의 의뢰인이 정보를 찾을 때 seek, 뭐에 관련된 regarding, 뭐뭐에 관한, 그러죠. 방향에 관한, 관계사 빠졌네요. 자신이 취해야 할, 여기서 take를 왜 선생님이 갑자기 취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했냐면 take의 목적어가 원래 뭐였지? direction이었거든. direction이 여기에 목적으로 있었지. 근데 관계사가 되면서 이제 생략이 된 거다. 이 관계사 위치가 direction이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take direction, 방향을 취하다 이렇게 하거든. 그럼 다시 보자. 상담자의 의뢰인이 자신이 취해야 할 방향성, 상담자님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대학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돈 벌러 직업 전문학교로 가야 됩니까? 빨리 말해주세요. 이렇게. 자신이 취해야 할 방향성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을 때 이 말이죠. like 뭐뭐처럼 예시가 되겠네요. 생략하고 like 뭐뭐처럼 such as 부연 설명이죠. 네. including도 괜찮죠. including 뜻이 뭔데? 뭐뭐를 포함하여 이거죠? 전부 예시죠. 뭐 for example, for instance 이걸 안 쓰겠다. 이런 거 다 예시다, 그죠? skip 있을 때는 there is ever present란 말은 이런 뜻이야. 늘 존재하는 이런 뜻이야. 늘 존재하는. 없어도 돼. 늘 존재한다. 뭐가 존재하노? 강한 유혹이 늘 존재해. 상담자의 입장에서, 그 상담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유혹이 늘상 존재한다. 어떤 유혹이냐? 여기 투 여기 있다, 얘가.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아니다. 왜? 해석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나 그녀에게, 이거 he or she를 그 그녀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하기로 했다, 그죠? 네. 그 사람에게 뭘 해야 할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유혹이 존재한단 말이지. 누구의 측면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거. 예를 들어 너희들이 쌤 영어 등급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오면 내가 카운슬러고 너희들이 클라이언트잖아. 그럼 너희들이 쌤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뭐, 야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템테이션이 늘 존재하겠지. 근데 그렇게 하란 말이가 하지 마란 말이야. 하지 마란 말이야. 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의뢰인이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옆에서 서포트는 좀 해줘라 말이다. 결정은 스스로 하도록. 근데 여기서 요거를 and가 아니고 but 정도로 봐주면 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요게 요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 그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그 사람에게 뭘 해야 할지 말하고 싶은 강한 충동, 그 충동은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
뭐 하도록 그 의뢰인이 독립적인 아시면 안 되겠지. 의뢰인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그것은 피해라.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은 좀 피해야 할 대상이랍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 자, 상담자의 내담자, 의뢰인이 정보를 찾을 때 자신이 취해야 할 방향성에 관한 뭐처럼 해볼까?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고 어떤 접근법을 사용해야 될지와 같은 스킵 요소, 스킵. 늘상 강한 유혹이 존재한다. 어떤 유혹? 그 사람에게 뭘 바래야 할지라고 하는 이 사람 측면에서 유혹이 존재하지만 그건 피해야 할 대상이라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할 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위치 이하가 메인 아이디어 하고 있지. 피해라. 그죠? 영어에서 관점은 고민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충고를 주지 마라. 이게 영어의 흐름이다. 아시겠죠? 성격을 좀 이해 좀. 어? 자, 이렇게 하고